사회문화 3,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원을 두 개로 나눴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원은 두 개야. 물건과 타인의 행위. 이 중에서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민법상에서는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절, 얘네들이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합의인 뭐가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채권의 계약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고요.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을 대상으로 한 권리는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민법상에서는 이런 채권과 물권의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뭐가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다. 물건은 누구와 누구? 양수인과 양도인. 타인의 행위는 누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하고 이제 채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그런데 아까 이게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원칙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 항상 원칙이라는 말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예외가 관련이 나와. 즉 계약이 아니어도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게 나와요. 본문의 뒤에.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채권의 변동은 계약만 있으면 돼. 그런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만 아니라 뭐도 갖춰야 된다? 공시도 갖춰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도 갖춰야 된다? 공시 방법도 갖춰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공시 방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시 방법이란 공적으로 시 보여주는 거야. 이게 공시야. 공시 방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야. 권리의 주체, 권리의 내용,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쉽게, 누구나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방법을 뜻한다라는 거야. 이러한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거야. 공시의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된다. 그래서 등기. 우리 등기 들어봤죠? 이사 가면 이제 집을 새로 살거나 팔거나 전세하면 전세권이든 뭐든 등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등기야. 등기의 역할이 나오냐? 여기는 이제 공시 방법의 역할이라고 했죠. 공시 방법의 역할. 네모 쳐버릴게 그냥.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공시 방법이라는 얘기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권리의 주체와 내용을 누구나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왜 알려주냐면 이 물건이라는 거는 당사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3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3자가 그걸 몰라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볼 수 있게 공시해 주는 거야. 물건을. 그래서 제3자에도 보여주는 거야.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채권은 뭐만 있으면 되니? 계약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공시 안 해도 돼. 채권은 두 사람만 해서 관계만 맺어지면 돼. 하지만 물건은 공시를 해야 돼. 왜? 두 사람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가볼게요. 물건 변동의 요건인 공시 방법의 의미. 자, 채권의 변동은요. 채권의 변동은 계약만으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건의 변동은 계약과 함께 공시 방법도 갖추어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이제 권리의 주체와 종류를, 권리의 주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거죠.
토지나 건물과 관련 같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이제 국가가 관련한 공적 기록물이 이제 등기로 공시가 되겠는 거야. 등기로. 그러면 이제 공시방법, 이 공시방법에는 역할은 뭐냐? 물건에 대한 물건의 주체와 종류를 사회 일반에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사회 일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회 일반에 알려줍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되게 간단하죠? 채권은 당사자,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이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공시를 해주는 거야. 자, 민법상 권리의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했지. 아까 원칙이 뭐라 그랬죠? 권리의 변동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런데 민법상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법률의 규정이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즉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계약 없는 물권의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예컨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냐. 첫 번째는 권리 변동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두 번째,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 달리 공시의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아니니까 앞에 게 1이고 뒤에 게 2잖아. 그럼 1이란 얘기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 이 공통점이 뭐냔 말이야. 이 또한 앞뒤 문장에서 공통적인 어구가 있어요. 공통적인 어구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이면서 공통적인 어구 하나 찾아봐. 또한 앞뒤로. 계약은 아닌 것 같아. 얘는 계약 없이 이루어지고 얘도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데.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여기 뒤에서도 또한 뒤에도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을 말하는 거야. 얘는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여기다 네모를 여기다 쳐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요. 뭐가 있어도 된다고? 계약이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뭐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번호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법률에 의한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공시의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시 안 해도 된대요. 자, 가볼게요.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경매하는 경우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와요. 내가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너 빚 못 갚으면 네 재산 처분해서 빚 갚아. 네 재산 경매에 내버린 거. 법원에서 경매에 냈어.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은 이제 법원에서 팔아도 된다 허가 결정이 나오잖아. 그럼 매수인이 매각되면 이제 그럼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잖아. 근데 물건을 내가 살 거 아니야. 내가 샀어. 그 돈을 집어넣어.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이 누가 되는 거야? 돈을 낸 사람께 되는 거야. 경매받은 낙찰받은 사람께 되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소유권이 취득한다는 거지. 뭐가 없어 지금? 뭐가 없니 지금? 뭘 하지 않았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이 인정된잖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계약이 있어 없어? 계약도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거지. 이것도 등기 없는 거지. 계약도 없잖아.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예컨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죠. 권리 변동이. 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왜?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등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얘는 공시의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경매로 넘겼을 때. 또 하나가 상속받았을 때. 이 두 가지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공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처럼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공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 방법을 나중에 취할 수 있다라고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용 됐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나오죠? 뭐 없이 이루어진다?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법원에 이제 그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매수자는 돈을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 이종하죠. 계약이라든지 등기 없이도,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도 있죠.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등기로 할 수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 변동의 특징이었어요. 채권과 물권 변동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담보 물권은 좀 특이하다는 거야. 담보 물권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야. 원래 물건은 부동산은 소유권이라는 얘기는 그 건물의 소유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 그럼 소유권이란 그걸 내가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임차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건물을 임대인한테 내가 임차한 거야. 빌린 거잖아. 임차권은 물건이거든요. 전세권도 물건이에요. 걔네들은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권리를 얻은 거잖아. 임차권은 내가 매달 돈을 주면서 이 건물을 내가 쓸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임차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건물을 내가 쓸게. 이게 전세권이에요. 소유권은 그 물건을 이제 완전히 내 걸로 할게. 내가 마음대로 할게. 이것도 역시 권리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물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담보 물건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야. 내가 그 물건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잖아. 금전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는 일단 담보 물건이야. 물건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담보 물건은 좀 특이한 애야. 담보 물건은 그래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과 달라. 얘는 물건의 사용이 아니야.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 담보를 갖고 있으면 돈만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담보 물건은 이 건물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난 돈만 받으면 돼. 이게 채권 회수가 목적이야. 돈 받으면 담보 물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니? 소멸되겠지. 이거야. 이게 담보 물건이야. 건물의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담보 물건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어. 이 말은 담보 물건이 필요한 이유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문장만 이해하면 돼. 문장이 예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담보 물건은 쉽게 말하면 물건은 아니잖아. 지금 무슨 건이야 얘는? 채권이지.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채권으로 하면 돼. 근데 왜 채권 실현을 하는데 왜 담보 물건이 필요하지? 이걸 물어보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돈을 받은 권리는 채권인데 거기에 왜 물건인 채권이 아닌 물건인 담보 물건이 거기에 왜 들어와 있지?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문장 다시 볼게. 담보 물건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실현이잖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왜 담보 물건이 필요하냐 이거야. 야 그냥 채권으로 설정하면 되지. 채권의 실현인데 왜 담보 물건이 필요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럴까? 왜 필요할까? 이거야. 담보 물건이 왜 필요하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좀 이제 가봅시다. 야, 채권인데 왜 물건이 필요하지? 채권은 두 사람만 관계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담보 물건은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려야 되는 거잖아. 왜 우리 둘의 채무 관계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담보 물건은 어쨌든 채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볼게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내가 상용이한테 받을 게 있어. 근데 상용이 건물에 하나 있어. 내 돈 내가 한 10억 받아야 돼. 법원에 얘기해. 제가 나 10억 안 줘요. 제가 갖고 있는 건물 매각해서 그 대금을 나한테 받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매각 결정이 떨어졌어. 그러면 저 건물을 누가 맞아? 옆에 있는 모세가 낙찰 받았어. 낙찰 받았지. 그럼 모세가 건물 대금을 낼 거 아니야. 내면 그 돈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쓰고 오는 거야. 이게 채권자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봐.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 수 있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무자가
돈 줄게. 나 말고 여러 명이 더 있는 거야. 여러 명이 더 있어. 그래서 나는 받을 돈 10억이야. 근데 그 건물이 100억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경매가 100억이어서 모세가 100억을 주고 건물을 샀어. 100억 중에서 10억이 나한테는 오는 거지. 그지? 그럼 90억은 누구한테 가는 거니? 상용이가 가는 거야. 그게 이렇게 돼. 그런데 상용이가 빚이 나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야. 여기저기 빚이 막 깔려 있어. 그래서 빚이 얼마야? 120억이야.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100억을 줬는데 사람들이 서로 가져갈 거지. 그럼 나한테 10억이 뭐 할 수도 있냐? 다 못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경매 대금을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120억이 있으면 120억에 나는 전체 채무액이 120억이잖아. 100억이잖아. 전체 120억 중에 내가 가져야 되는 건 10억이잖아. 몇 프로니? 0.8% 되냐? 0.8%잖아. 그럼 100억에서 0.8%만 내가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눠가지고 원칙이므로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야.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 우선적으로 내 빚을 먼저 받은 거야. 내가.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상용이가 빚이 200억이든 300억이든 상관없어. 내 돈을 먼저 받는 거야. 이게 우선 변제권이야. 우선 변제권 말은 이해됐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설명을 해줄게. 이게 우선 변제권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비례해서 가져야 되는데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얘는 비율로 안 받고 먼저 받는 게 되는 거야. 그런데 담보 물건은 이러한 뭐를 가지고 있다? 우선 면제권을 내용으로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담보 물건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냐?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상용이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담보를 갖고 있어. 나는 우선 면제권이야. 200억이든 300억이든 상관없어. 나는 제 물건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뭘 갖고 있어? 내가 뭐 갖고 있다는 거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돈을 먼저 받는 거야. 그랬지. 근데 우선 변제권은 상용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그치? 상용이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10명이란 말이야.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 이걸 나랑 상용이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야, 나 얘한테 우선 변제권 갖고 있어. 딱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져간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 3자, 4자, 5자, 6자, 7자 이 사람들한테도 주장을 해야 되지. 그러려면 그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공시 방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담보물건이 원래 담보물건은 돈을 받는 채권이잖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설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사회 일반의 공시가 돼야 되는 거야. 나 얘한테 있는 담보로 얼마를 받게 됐어. 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은 얘한테 돈을 빌릴 때 너 내가 돈 있어. 담보물건 한번 볼까? 그랬더니 이거 담보 잡혀있네? 야 그럼 나 너한테 돈을 못 빌려주겠네? 이런 사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우선 변제권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이를 위해서 물건의 성질을 갖춰야 하는 거야. 결국은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담보 물건이 필요한 거야.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보 물건은 물건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채권자와 채무자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사회 일반의 공시가 돼야 되겠지. 공시 방법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채권은 계약한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물건은 사회 일반에 공시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도 솔직히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둘만 계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 뭐가 많아? 전세 사기가 많지.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줘야 돼. 내가 얘네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이 집에 또 다른 전세 계약을 맺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물건이라는 건 결국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껴있게 되는 물건으로 해야 돼. 물건의 성격이 있어야지만 사회 일반의 공시가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이런 채권이 물건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채권만 인정된다면 내가 나쁜 맘 먹으면 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 이 건물 하나로 뭐 할 수 있니? 다 담보를 다 매길. 이 건물 하나 다 100억짜리 갖고 있으면 90억 다 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잖아.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 물건을 할 경우는 사회 일반에 공시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담보 물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거든. 이렇게. 근데 상용한테 돈을 빌리긴 했지만 그냥 채권 계약서만 쓰고 담보를 안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우선 변제권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냥 빌려준 사람들은. 근데 선생님처럼 담보 물건을 딱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들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어지는 거지. 이 우선 변제권하고 담보 물건이 금전 채권을 실현해서 왜 담보 물건이 필요한지 알았지? 금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설명 한번 해볼게. 담보 물건의 의미하기는 담보 물건은 금전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해요. 채권의 회수기잖아. 그치? 건물의 사용이, 물건의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금전 지급이 목적이니까 채권만 설정하면 되는데 근데 왜 담보 물건을 설정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금전 지급이라는 지급이지 지급 이거 지금 오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담보 물건이 필요해요. 왜 담보 물건이 필요하냐? 담보 물건은 우선 변제권을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 물건 우선 변제권이야. 근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이를 위해 물건의 성질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지.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알았지? 이제 돈 빌려줄 때는 나 재산 많아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 동사무소 등기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나? 동사무소 확인하고 구청에 가서 저 사람의 어떤 등기를 좀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열람할 수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야, 나 건물 100억짜리 있으니까 돈 10억 빌려줄게. 이렇게. 그래? 알았어. 너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서 어디 건물인데 이 건물 갖고 있대. 그러면 그 건물의 주소와 번지를 가지고 가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 우리가 떼어볼 수 있어. 아무나. 해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등기에 소유주 그리고 권리관계 누가 세입자 누가 세들어 사는지 누가 했는지 또 은행의 대출이 얼마인지 담보권 은행의 대출은 왜 써있냐면 은행도 담보 물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은행은 갖고 있고 누구한테 얼마가 빌렸는지 딱 보는 거야. 이거 뭐야 빈껍데기네? 그럼 지는 돈을 빌려줘야 돼 빌려주지 말아야 돼?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다섯 번째. 자, 이러한 담보 물건은요,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금 담보 물건은 왜 다른 물건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니? 다른 물건들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채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지. 가볼게요. 이러한 특성은 담보 물건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채권자의 금전 채권 회수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어떤 건데요? 첫째만 있으면 둘째, 셋째 이렇게 되겠죠? 첫째, 담보 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지. 그러니까 근데 채권의 소멸도 뭐에 해당하니? 채권의 소멸도 뭐에 해당해? 물권 변동에 해당한단 말이야. 아니 물권의 소멸도 물권 변동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해. 뭐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게요. 자동 소멸이. 또 물권으로 소멸해. 그러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의 특징이 뭐였지 앞에? 뭐가 없이도 이루어진다고? 계약 없이. 그냥 돈을 갚으면 계약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서.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한 담보 물건이 유지된다는 얘기야. 100억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90억을 갚아 10억이 남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물건이 야 조금만 줄어들어 담보물건 전체 그대로 가면 건물 전체 담보물건을 가지게 된다는 거. 셋째, 담보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이므로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담보물건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 내가 그 건물이 있어, 그지? 근데 이제 그 건물 내 담보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이 가지는 가치인 거야. 그 건물이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준 거야. 근데 그 물건이 없어졌어. 여기서는 이제 불이 난 거야. 그 물건이 없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사라지는 거야? 아니야. 가치가 남아있던 그 가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불에 탔어. 불에 타서 없어졌지? 없어졌잖아. 그럼 나는 나의 담보물건이 없어진 거잖아. 근데 그건 가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와? 자,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그 화재보험금을 취득하면 담보물권자는 원래 담보물 대신에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자, 정리 한번 가자. 그래서 항상 그런 사회지문 이런 거 있죠. 사회지문, 경제지문, 법지문, 과학지문, 기술지문 이런 지문들이 앞에 나온 인물이나 예술 지문보다는 글이 구조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학, 기술, 법, 경제 이런 지문이 더 쉽다고 봐 선생님. 가장 어려운 지문은 인문, 예술. 구조가 잘 안 되거든. 자, 이거 담보물건의 고유한 특성 가볼까? 담보물건의 목적이 물건의 사용이 아닌 채권자의 금전 채권 회수라는 것이 반영되어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채무자가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거야. 얘는 물권 변동에 해당하죠? 물권 변동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자동 소멸도 물권 변동이니까.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건이 유지되고 있고요. 담보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이므로 물건이 사라져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라졌을 때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금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